네, 요즘 코스피랑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힘든 시기에 마인드를 좀이라도 컨트롤할 수 있게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대부분 아실 건데요,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주식으로 성공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권정태 스승님이십니다. 그분의 마인드가 저와 잘 맞고 제 매매 스타일도 결국 그 스승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항상 제 마음속 1순위 스승님으로 권정태 스승님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시장이 어렵거나 안 좋을 때 영상을 한 번씩 보면 굉장히 편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과거에 한번 간추려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1년을 놓고 볼 때 폭등장이란 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 기준의 어떤 폭등장이란 건 그 해석을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한두 달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폭등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1년 기준으로 보면은 절반 이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뭐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수익률은 오히려 그 기간에 50% 이상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연수익률 기준으로 볼 때. 보시는 것처럼 1년 중에 1, 2개월 정도의 좋은 시장에서 1년 목표 수익의 절반 이상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제 투자 마인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개월 정도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또 생기죠. 10개월 중에 7개월 이상은 보통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개월 정도는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장에서는 매매가 똑같습니다. 상승장처럼 그냥 똑같이 할 뿐이지만 결국엔 수익금의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상승장처럼 큰 수익금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런 차이만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2, 3개월의 하락장, 이게 문제가 되겠죠. 요즘 같은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서는 보통장이나 상승장처럼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매매 기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한 종목에 3천만원씩 한 3개, 4개 종목을 매매를 했더라면 1천만원으로 2종목, 아니면 2천만원으로 한두 종목, 이렇게 비중을 줄이게 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점상한가 매매도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정말 큰 이슈가 아닌 이상 안 나옵니다. 이런 매매는 자동으로 리스크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종목이 안 나오면 매매를 안 하게 되니까. 그럼 현금 보유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투자 손실이 없게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하지만 다른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수익 매매는 여전히 참여를 해야 시장을 놓치지 않게 되므로 비중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 안에 먹고 나오기 때문에 손실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익 매매는 다음날 시장이 개파락 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확률적으로 손실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엔 쉬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잃지 않는 것도 수익의 일부고, 가끔은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큰 수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은 중독 증세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내일 상승을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손해보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 중독 증세를 쉽게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님이 하락장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철칙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시장이 9월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좀 더 보수적인 매매로 손실을 최대한 줄이시고 안정된 수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얘가 폭등이 예고가 이렇게 며칠 있다가 폭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락 이후에 갑자기 폭등이 일어나요. 그거를 진짜 고수는 글쎄요, 알아챌 수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즉 시장을 매매를 하건 안 하건 시장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만이 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쉰다는 개념이 제가 계좌 잔고가 자꾸 줄어들면은 점점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즉, 5만 주 주문했던 것을 4만 주 내고, 손해가 나면 이제 3만 주 내고, 점점 이제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점점 매매 규모가 줄어들죠. 매매 규모가 줄어들다가 약정이 하루에
뭐 1억, 2억씩 나다가도 장이 나쁠 때는 뭐 몇 천만 원 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네. 하지만 매매는 꾸준히 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그게 쉰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전혀 장을 안 보고 쉰다는 것은 저는 사실 그 정도 수준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이 나쁠 때 그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리스크, 위험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네. 특별한 위험관리법은 가지고 계세요? 주식으로 사실 목적이 큰 돈을 버는 것이죠. 네. 큰 돈을 버는 것인데 언제나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죠. 그 리스크 입장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주가에서 손절매라는 게 있죠. 네. 저도 계좌 잔고로 손절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얘기를 한 것도 제가 3억, 예를 들면 3억이 있다. 그러면 3억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잔고가 떨어지면 주식 투자에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이 계신 분들은 예를 들면 9천만 원까지 잔고가 떨어졌다. 그러면 주식을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나름대로의 좀 그 과격한 그 위험관리법이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주식으로 지금 계좌 잔고가 2억이라면은 네. 내가 큰 손해를 봐도 1억 7천 정도는 내가 주식시장에서 떠날 때 갖고 떠난다. 이런 게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가 있죠. 네.